쇄신안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확실한 변화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절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최대 뇌관인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내홍도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쇄신안 발표 하루 만에 당직 인선에 나서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법조인 출신인 정신임 의장은 한동훈 전 대표 선출 직후 당직에서 교체되며 갈등을 노출한 인물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호남 출신이자 민주당 출신인 조강환 전 남양주시장을, 특보단장에는 소장파 김대식 의원을 앉혔습니다. 신설된 정무실장엔 김장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쇄신안을 놓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윤어게인 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김건희 씨 옹호글 논란을 빚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를 놓고도 내부 갈등이 거셉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에선 윤 위원장의 자질 부족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신동욱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관련 논란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쇄신안 발표와 당원 게시판 사태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속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과거 김건희 씨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할 윤리위가 출범 단계부터 잡음에 휩싸이며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윤리위원장에 내정된 윤민우 교수의 과거 글이 알려지며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2023년 언론기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김건희 씨를 싫어하는 건 질투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글에선 중국의 국내 총선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명단 유출, 일부 위원들의 적격성 논란과 사퇴에 이어 윤리위원장까지 논란에 휘말리자 당 안팎의 비판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쪽 견해를 가지신 분이 윤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하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장동혁 체제에 한동훈 찍어내기가 가시화된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윤리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논란 속에 구성된 윤리위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가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 등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이라며 한 전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재차 조작 감사라며 조작한 쪽이 사과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윤리위 논란과 맞물려 당내에선 유튜버 고성국 씨의 입당과 최고위원 임명설까지 불거지며 지도부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명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ARS 조사를 통해 당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약 100만 명입니다. 당은 개명 추진이 확정되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났지만 의원 탈당은 안 하겠다. 본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이고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끝까지 벼랑 끝에 서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얼마 전까지 불과 이제 같은 원내 사령탑이었던 사람을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툭 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벼랑 밑으로 말하자면 제명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서서히 차량 밑으로 내려가길 바라는 상태인데 본인이 끝까지 이제 다진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김병기 문제라는 이해웅 문제까지 용통 여러 가지를 지금 도덕성 문제 휘말고 있으니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당에서 교통정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지금 원내대표 후임장으로 4명 중에 지금 3명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솔직히 업참 마속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속히 본인의 거친 문제를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저는 뭐 최선의 해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갈수록 당도 민주당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제일 힘든 건 본인이 김병기 의원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네. 빨리 1시간이라도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탈당을 할 것이냐?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나 탈당 안 하겠다. 차라리 제명을 시키면 내가 하겠다는데 당이 제명을 할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왜냐? 김병기 의원의 말을 해독기를 돌리면 나 혼자는 못 죽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떼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말의 함의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녹취가 그러면 강선우 의원만 녹취가 있을까요?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사실 그거는 녹취는 전화 녹취도 아니고 사실상 녹음기를 동원한 녹취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를 버티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놓고 보면 사실상 김병기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탈당은 못하겠다, 제명시키라고 하는데 당은 뜨뜻미지근하게 자꾸 본인이 좀 결단해라고 공을 내미는 것은 당도 뭔가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고민의 속내는 그걸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게 번져나가는 건 좀 막아야 되겠는데 본인이 저렇게 뻗대고 있으니까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내용의 시간이고 아주 고민의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민주당의 향후 어떤 지선 전략과도 다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만일 저는 김병기 의원이 더 버티면은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불이 번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게 아마 이번 주가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발했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자꾸 왜 법률적으로 비화하냐. 이것 또한 정치의 사법화예요. 자, 이게 물론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했다고는 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본인도 얘기했듯이 내 가족이 좀 연루된 것 같아라고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될 문제인데 사실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형량을 준 건 아니잖아요. 구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풀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자꾸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만 고립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정치적으로 풀고 사과하면은 장동혁 대표도 수용할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도 지금 당무감사에 권고가 없었으니까 혐의 없으면 처분하 본인 사과를 끝났다고 하도 될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정말 고리대 우스의 매듭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저도 참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고발한 거 정체 사법화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당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두 사람의 이제 어떤 갈등인데 작년에 이래서 올해도 정말 풀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호순 당무감사에 얼마 전에 당무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일단 한동훈이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가족 일부가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쿨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지 정말 사과하지 않는구나 한동훈. 그리고 당동혁 대표도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구나. 두 사람 다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방이 장기화 되면 두 사람 다 똑같네라는 생각으로 양비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점 더 깊어지고 새해 갈수록 1월, 2월 갈수록 두 사람 내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어려운 사람 오히려 역으로 좀 도와주는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율이 국민힘이 높아지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조차도 절대 풀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지리하게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내외 장동, 한동 갈등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